다음 중 802.11 그러니까 IEEE죠. 802.11은 대체 뭐냐 이겁니다. 제공하지 않는 것은 뭐냐. 자, 그래서 요거의 내용을 기본 강의를 통해서 간단히 듣고 와서 문제를 풀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IEEE 802.11 I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IEEE 802.11은 뭐예요? 무선 통신 표준이죠. 그러니까 유선이 아니라 무선을 통신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한 표준입니다. 미국의 전자기술자 협회에서 11차 회의 때 표준화된 거예요. 무선 랜, 무선 네트워크.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PC방 같은 데도 있고 보통 이제 카페 같은 데 많잖아요. 아니, 집에도 있죠, 집에도. 와이파이를 말하는 거, 와이파이. 이걸 우리가 보통 뭐예요? 내가 스마트폰이든 아니면 노트북이든 얘를 무선으로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사용하는 프로토콜에 대한 표준을 IEEE 801.11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데이터를 주고받는 거죠. 여러분이 패켓을 그러니까 통신선이 아니라 무선으로 버스를 타든 지하철을 타든 우리가 이런 작업들을 많이 하죠. 카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한번 걸어놓으면 그 카페에다 방문할 때마다 새로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인식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초기 모델이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무선이니까 걱정을 안 하고 했는데 문제가 생겼지. 여기에 날아다니는 패켓들이 존재할 거 아닙니까? 역시 인터넷이니까 패켓들이 존재하겠죠. 이 패켓들이 공격자에서 노출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내가 이 AP, 이걸 우리가 보통 AP라 그래요. 어세스 포인트라 그래요. 얘랑 AP랑 내 컴퓨터나 노트북과 연결을 하는 과정에서 여기에 대한 걸 통해서 내가 어떤 서버라든지 어떤 중요한 은행이라든지 이런 곳을 다녀오니까 거기서 은행을 다녀올 때 뭐가 필요해? 아이디나 패스워드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패스워드를 가로챌 수 있잖아. 너무 보안이 위험해. 그래서 등장이 된 거. 보안을 추가시킨 게 바로 WEP죠. WE 프로토콜.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설정을 할 때 보안 프로토콜을 WEP를 쓰게 되면 이 패켓들이 암호화됩니다. 어떤 기술을 쓰죠? RC4라고 하는 거. 앞에서 배웠죠? RC4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죠? 스트림 암호 방식이고 가장 중요한 건 바이트 단위죠. RC4를 쓴다는 겁니다. 앞에서 배웠던 내용을 중요한 것만 정리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만. 그러니까 RC4 프로토콜을 쓰고 RC4는 스트림 암호 방식이고 특이한 것은 비트 하나하나 암호시키는 게 스트림 방식인데 이건 바이트 방식이라는 거죠. 그렇습니까? 자, 이거는 결국 뭐야? 이 패켓에 하나하나에 다 암호화를 했는데 그 암호화를 내가 날아다니는 패켓들이 있겠어요. 이게 하나의 패켓이라고 하면 이걸 바이트 단위로 8비트 단위로 암호화 시킨 거라고. 아시겠습니까? 요게 WEP 프로토콜이야.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암호화하는 거를 갖다가 하다 보니까 역시 또 공격에 노출이 됐단 말이야. 그래서 발전이 된 게 WAP라고 하는 것이 등장이 되죠. 얘의 가장 특징은 TKIP이라고 하는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겁니다. 앞에서 배웠던 내용이죠. TKIP은 뭐죠? 내가 보내는 것과 받는 패켓들이 있잖아요. 보내고 받고 암호화되는 것도 다 해독이 돼버리니까 이거 알고리즘을 아니까 공개돼 있으니까 그걸 해독해낼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너나 나나 서로 이 패켓들을 암호화시키는 알고리즘을 서로 공유하자. 각각 갖자. 이걸 A라고 하자. 암호화 키라고 하자. 송수신 키라고 하자. 그리고 그 키를 동쪽으로 가져가자. 하나 고정되면 위험하니까. 어떨 때는 A, 어떨 때는 B,
어떨 때는 C, 어떨 때는 D. 그 키를 계속 시간이 될 때마다 바꿔줌으로써 보내는 패킷들에 대해서 안전할 수 있도록. 그것이 바로 T킵이죠. T킵은 바로 MIC라는 걸 쓰잖아요. MIC. 뭐 미첼이라는 말도 쓰고 메시지 무결성, 인터그리티. 해시 코드인데 메시지가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거죠. 내가 이쪽과 이쪽과 보냈을 때 자꾸 이상한 일이 생기니까 이쪽의 값이 변하거나 수정이 되거나 하는 것을 감지할 수 있도록 서로 종단해서 얘하고 얘가 갖고서 서로 계속 바꿔주는 거야. 확인하기 위해서. 그걸 계속 바꿔주니까 동적이라고 하죠. 그거를 추가시킨 게 바로 WPA야. 이것도 더 불안해. 또 발전시키죠. WAPK, PSK라고 하는. 이거는 AES 알고리즘. AES는 뭐죠? 보통 대칭키 알고리즘의 가장 대표적인 게 DEC잖아요. DES. 그거의 버전업이 된 거. 라인달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것을 추가하고 그 다음에 패켓 만 단위로 어떻게 됩니까? 계속 바꿔주는 거죠. 패켓이 10,000개가 왔다 갔다 할 때마다 바꿔주는 형태. 이거를 PSK라고 합니다. 이것도 계속 공격을 당하니까 계속 발전이 되죠. WAP2라고 하는 것이 발전이 되는데 얘는 기본적으로 CTR, CBC, 그래서 AES, 또 CMP라 그래. 요건 요거의 약자야. 요거는 무결성에 대해서, 요거는 인증에 대해서. 요건 기밀성이죠. 기밀성, 요거는 무결성. CTR, 카운트로 우리가 블록 암호 방식이 있잖아. 앞에서 배웠던 겁니다. 새로운 게 아니에요. 앞에서 배웠던 거. 블록 암호 쪽으로 가셔 보시면 있잖아. 이거를 추가해서 CTR로 해서 기밀성을 유지시키고 CBC로 해서 인증성과 무결성을 강조시킨 이 기술을 우리는 CSMP 기술이라고 하고 역시 AES 이렇게 발전시킨 게 WAP2라고 합니다. 또 발전시키죠. 뭐야? RAP라고 하는 거죠. RAP라는 건 뭐야? RAP가 아니라 EAP죠. EAP. EAP라는 건 바로 인증 서버를 두는 거죠. 따로 인증 서버를 둔다. 요거는 이제 라디우스야, 라디우스라고 하죠. 라디우스. 인증 서버를 두고 작업을 하자. 이것이 이제 발전해 왔는데 IEEE 802.11i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i라는 것은 그 작업을 하는 하나의 그룹 명칭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를 연구하는 이 무선이라는 것은 이제는 거의 유선보다는 무선 쪽으로 많이 쓰게 되죠. 그러니까 거기에 각종 기술들이 다양하게 필요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러한 기술들을 연구하는 부서들이 있겠죠. 그런 그룹이 있겠지. 그 그룹 중에 A그룹, B그룹, C그룹, D그룹이 있는데 그 중에 I그룹이 생성해낸 그런 프로토콜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강화시키겠다 이거죠. 그래서 얘는 기본적으로 AES를 쓰는데 얘는 128비트를 사용합니다. 암호화 키도 블록의 크기도. 이게 이제 특징이죠. 128비트를 고정으로 써요. 암호화 키도 바로 블록의 키도 그룹화. 그러니까 블록의 키도 다 128키로 쓴다. 128비트로. 이게 이제 중요한 특징이고. 그 다음에 BSS라고 하는 작업을 씁니다. 이건 바로 AP를 그룹화 시킨다. 무슨 얘기냐면 요 AP라고 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요 AP. 요 AP라고 하는 것은 하나만 쓸 수도 있지만 여러 개 쓸 수 있잖아. 여러 개. 여러 개 존재할 수 있죠? 여러 개 존재한다. 그럼 얘가 만약에 1, 2, 3이다. 여기 1, 2, 4다. 여기 1, 2, 5다. 여기 1, 2, 6이다. 그럼 여기에 접속하는 단말기,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들이 얘만 쓸 수 있게끔 해주고 여기에 단말기는
여기에만 접속할 수 있게끔 해주고 이렇게 각각의 AP라고 하는 이 어세스 포인트에 대한 식별 번호를 줘서 그래서 각각의 단말기들이 거기에만 접속을 할 수 있도록 해주자. 요 BSS 그러니까 AP의 식별자를 둬서 그 식별자대로 각각의 단말기들이 구분해 줌으로써 뭐 부하도 감소시킬 수 있고 보안도 향상시킬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이제 쌍별키라고 하는데 여기서 사용하는 키가 지금 123이잖아. 그럼 123이 여기서 주었던 값이 만약에 8이다 그러면 8만 붙어 있는 거고 여기는 4하면 4가 붙어 있는 거고 여기는 7이면 7이 붙어 있는 거죠. 이거와 이거의 값이 서로 호환이 되니까 이쪽으로 접근할 수 있다 없다? 없어. 이쪽으로 이게 접근할 수 있다 없어. 그러니까 키를 서로 양쪽으로 갖고 있으면서 자기 AP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이 기술을 추가시켰다. 그것을 쌍별키라 그래. 그죠? 쌍별키. 그러니까 특징인데 기존의 내용에서 기존의 내용을 그대로 갖다 쓰는 겁니다. 이거 근데 이것만 조금씩 변화를 갖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당연히 ASE, CCNP 이거 기술은 그냥 씁니다. CTR과 CBC에 해당되는 기술은 그냥 갖다 쓴다. 이걸 우리가 보통 RSN이라고 그러죠. 혹은 RSNA라고 그래요. 같은 얘기예요. 그 다음에 4way 핸드쉐이크, 쉐이크 핸드도 상관없어요. 핸드쉐이크 4개의 접속 방법을 취한다. 처음에 단말기가 얘로 접근을 해서 서로 인증을 받은 다음에 인증을 받고 바로 레디우스에 접속을 해서 다시 최종 인증을 받는 접속을 한 다음에 접속을 허가를 받으면 그 다음부터 레디우스 인증 서버로부터 다시 그 하나의 키를 받아서 계속 접속을 유지시켜 나가는 그 방법을 수행한다. 이 작업이 바로 어디에 해당되는 거다? 이 I를 붙은 프로토콜에 해당된다. 네, 충분히 할 수 있죠. 전자서명을 제공하느냐, 인증을 제공하는 거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와이파이 존에 들어가서 내가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쓰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비밀번호 같은 걸 우리는 알아야 되죠. 그 이제 인증을 하는 거잖아. 맞죠? 키 교환을 해야 됩니다. 인증을 통해서 키를 발송해서 키 교환이 이루어져야 되죠. 보호 데이터 전송이 보호되도록 암호화시키겠죠. 그러니까 이 와이파이에 해당되는 무선 형태의 랜 보안에는 바로 전자서명에 개입되는 것은 아니죠. 여러분이 와이파이 쓸 때 전자서명을 합니까? 어떤 금전적인 것 때문에 공개키 기반해서 서로 키 교환해서 거기서 전자서명을 합니까? 서명을 하는 경우가 있나요? 전혀 없죠. 무선랜 보안은 무선 구간 내에서 데이터 보호를 하는 것이죠. 기밀성, 무결성, 인증성을 보장하기 위한 그러한 방식이다. 이게 802.11에 해당되는 프로토콜이죠. 전자서명과는 거리가 멀다. 답은 첫 번째.